안녕하세요. 생존자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중에 한 명인 스탠리 드러큰밀러가 이제 최근에 했던 인터뷰이자 이제 연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로도 유명하고 워낙 유명한 분이죠. 이제 은퇴를 했는데 또 가끔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USC 대학,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이제 졸업식 연설을 한 게 있어서 제가 그거를 좀 정리를 했고요. 다른 데도 인터뷰를 몇 군데 했는데 내용이 좀 비슷해서 일단 이거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영상에 담으면은 좀 중구난방이 될 수가 있어서 오늘은 이제 1부, 2부로 나눠서 이제 연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미국의 연금 시스템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도 지금 국민연금, 그 다음에 뭐 인구 구조부터 해서 이제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니까 한번 보면서 이제 미국의 상황 또 한국의 상황 어떻게 또 다른지 같은지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스탠리 드러큰밀러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설적인 헤지펀드 매크로 투자자고요.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로 유명하고 이제 소로스 퀀텀 펀드를 운영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30년 동안 거의 연평균 수익률이 30%에 달하는 엄청난 투자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뭐 헤지펀드가 이제 주로 그런데 이제 닷컴 버블 2008년 같은 이런 대형 위기가 있을 때 팻 피치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드러큰 밀러는 그러니까 몰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는 이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졸업식 연설을 이제 정리를 한 거를 같이 한번 보면은 일단은 연금 얘기부터 뜬금없이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대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꿈과 희망을 같이 갖고 있는 애들인데 희망을 짓밟아 버리는 아주 좀 잔인할 정도로 그런 아주 암울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소로스랑 함께 이제 영국의 중앙은행, 이제 영란은행을 용단 폭격할 때처럼 마치 이제 이런 꿈과 희망을 갖고 있는 새내기들한테 엄청난 현실을 알려주는 그런 뼈저린 어떤 조언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얘기들이 언론이나 특히 이제 미국 정치권에서도 못 건드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저희 세대, 저희 밑에 세대들은 더 암울한 실정이죠. 지금 현재 연금 이런 구조나 시스템을 보면 그래서 빨리 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연금 얘기부터 하는데 일단은 내일부터 당장 연금을 시스템을 바꿔도 이미 늦었다 이렇게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하는 얘기가 노동인구가 너네 같이 나와가지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제 열심히 일할 애들이 숫자가 모자르다. 근데 숫자만 모자르면 괜찮은데 문제는 돈을 이제 받아가야 되는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부양해야 하는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블 웸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그것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이미 빚이 막대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노인 한 명당 쓰는 지원금이 아동지원금의 6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노인은 이제 현재이자 과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이자 미래고 그러면은 국가는 항상 미래를 봐야 되는 어떤 곳인데 이제 미래보다는 현재를 막는 데 급급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복지나 교육 예산을 비교를 해보면 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애 키우는데 돈 많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복지 비용, 이제 특히 노인 복지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거든요. 그 기본 의식주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자산 시장까지 방어를 해야 되는.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일정한 생활을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나 혹은 이런 주식 같은 자산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자산 시장을 방어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엄청나게 지금 미국 경제가 지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악순환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노인 지원금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세금의 40%가 노인 부양에 들어간다고 하고 하지만 이게 지금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25년 후에 당장
노인 부양 비용이 세금의 70%, 그러니까 반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뼈 빠지게 세금 내봐야 이제 노인들 먹여 살리는데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처참한 숫자인 거고 이게. 그리고 25년이 엄청 긴 것 같지만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생각보다. 월드컵 한 5번 보면은 이제 나오는 거죠, 대충. 비용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 지금 투데이라고 써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인 것 같고 그게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가 이제 사회 보장 비용, 그러니까 연금이고 그 위에 이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이런 의료 비용들, 이제 그다음에 각종 서브시디, 이제 뭐 푸드 스탬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게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악화가 될 거다라는 이제 그림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드러큰 밀러가 이제 마치 한 편의 공포 영화를 보는 기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지난 10년간 부채가 거의 2배가 늘었는데 그 2배가 말이 2배지. 그러니까 시작 전부터 이미 말이 안 되는 숫자죠. 그러니까 15 트릴리언이면은 이제 경입니다. 이게 조 단위도 아니고 이제 경 단위로 가고 그게 또 2배가 는 거죠. 그 는 거의 상당수가 지난 2년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이 얼마나 좀 소위 말해서 미친 기간이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어떤 규모로만 봤을 때는 40년대 이후에 최대치인데 그 40년대는 세계 2차 대전이 있었죠. 그때는 한번 세상이 한번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다가 한번 재편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랑 비교를 해야 될 정도로 지금이 엄청난 시기이다.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나쁘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인구 구조 때문인데요. 그때는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퇴역 군인들이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서 일거리가 없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장 그 실업률도 늘어나고 전쟁이 끝났으니까 빚도 엄청나게 늘어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곧바로 베이비 부머 세대가 태어나면서 40년대, 50년대는 조금 고생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호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되어 있었다는 건데요. 지금은 그때랑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그때처럼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만한 요소도 없고 오히려 인구는 줄어들고 있죠. 게다가 지금 역피라미드 상태여서 같은 빚으로 봐도 그때와 지금은 그 빚의 성질이 완전 다릅니다. 지금은 완전 악성 채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무가 보통 빚을 지는 이유가 안 좋은 게 당장 먹고 살기 급급할 때, 그러니까 뭐 생필품 이런 거를 사기 위해서 빚을 지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지만 예를 들면 내가 어디다 투자를 한다든지 뭐 설비에 투자를 하든 아니면 기업이 뭐 인력에 투자를 하든 R&D 같은 거에 그런 빚은 생산적인 빚이거든요. 그래서 빚도 종류가 다른데 지금의 빚은 그때와는 달리 악성 채무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게 미래 세대들한테 그러면 지금 노인이 받아가는 것만큼 똑같이 연금을 지급했을 때 그 빚의 규모는 얼마냐 보니까 그게 지금 현재 가치가 약 200 trillion 정도 된다. 그게 이제 267경 정도 되는데요. 지금 환율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감도 안 오는 숫자죠. 지금 저 31 트릴리언도 엄청난 숫자인데 저거에 지금 6배가 지금 넘는 수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연금 시스템이 얼마나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고 지속 불가능한 건지 알 수가 있는 거죠. 40년대 전쟁 당시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40년대 보시면은 이제 GDP 대비 거의 120%, 130%까지 가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조금 더 위에 있지만 현재 빚의 상황을 보면 그때보다 더 안 좋다는 거죠. 대부분 이제 국내 빚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지금 빚도 지금 채무자도 여러 명이고 그다음에 그 종류도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연준이 가진 빚도 많고 그래서 좀 보니까 암울해지네요. 그래서 그때 40년대에는 전쟁 끝나고 나서 뭘 했냐면 이제 긴축을 했죠. 그리고 증세를 엄청 때렸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낮추면서 이제 인플레를 통해서 빚을 줄여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했는데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겁니다. 금융위기가 이제 2008년에 있었고 그 이후부터 코로나 이전까지 실업률도 낮았고 그다음에 뭐 경제도 좋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드러큰 밀러는 그때 이제 경제가 좋았는데 재정 정책을 통해서 빚을 좀 줄여놨어야 되는데 뭐 민주당이야 그렇다고 쳐. 원래 민주당은 이제 조금 큰 정부를 좀 지향을 하니까. 근데 심지어 이제 공화당 시절에도 적자 비율이 GDP의 5%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념이나 정당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미국이 가진 또 고질적인 문제다. 라는 거를 지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락다운이 해제되고 2021년에 그때 이제 인플레가 터지면서 자산 가격이 이제 버블 터졌죠.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또 명목 성장률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뭐 현재까지 계속 낮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상황에도 90년대 그 닷컴 버블 혹은 이제 닷컴 버블 이전 그때 호황 시기랑 비교했을 때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수가 증가하고 뭐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거의 1 트릴리언이 넘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경제가 좋았을 때도 적자 폭이 컸던 적이 없었으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라는 거고, 문제는 이게 계속해서 지속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00년대쯤에 해서 이제 택붐 첫 번째가 있었고, 그 다음에 GFC 금융위기 리커버리 한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비드 리커버리 하면서 세 번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보다 이제 더 상황이 안 좋다는 거예요, 옛날보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이제 지속이 될 거다라는 걸 이제 예상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 종합을 해볼 때 지금 현재 사회보장 시스템이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헛소리다라는 거고, 지금 당장 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해도 늦었다라고 아까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재정 갭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세수보다 이제 세출이 그러니까 쓰는 게 많은 거죠. 그게 지금 GDP의 7.2%였습니다. 10년 전을 보면. 근데 그게 7.7%로 늘어났어요. 지금 현재. 세금으로 따지면 연방세를 40% 늘린 거랑 똑같고, 아니면 이제 지출을 줄였다고 치면 전체 지출의 35%를 감소를 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주 최소한의 수치고 이거보다는 실제 더 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일부터 정부가 세금을 40%를 늘리겠다라고 하면 아마 폭동이 날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만큼 이게 지금 심각하다는 상황이고, 문제는 지금 7.7%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정 갭이 2.3%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세수에 비해서 지출이 2.3%가 더 많은 거죠. 근데 지금 여기도 얼마 전에 이제 마크롱이 나와가지고 그 연금 수령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인가 이제 아마 2년, 3년 정도를 늦췄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막 시위하고 지금 뭐 파업하고 난리 났습니다. 뭐 유럽, 뭐 프랑스야 원래 시위를 많이 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합의를 못하는 거죠, 여기에. 엄청나게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2.3%인 프랑스도 이렇게 사활을 걸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정부, 정당 뭐 상관없이 지금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힐러리도 똑같고, 뭐 오바마도 똑같고, 그다음에 뭐 트럼프도 똑같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바이든도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거는 지금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태까지 이제 숫자로 쭉 보고 그다음에 이제 추세로 봤을 때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건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안 줄이면 내일은 더 많이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 똑같이 받아간다? 지금 현재 노인 세대가. 그랬을 때 이 생기는 어마어마한 부담이 다음 세대가 이제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지 천국 유럽보다도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은 거고요, 미국이. 프랑스가 지금 2.3% 이제 뭐 독일이 2.6%, 그다음에 미국이 7.2에서 7.7%까지 늘었다. 근데 7.7%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얘기가 없고 오히려 더 늘리고 있죠. 지금 노인을 위한 나라는 뭐 흔히 이제 일본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미국도 여기에 못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드러큰 밀러가 하는 얘기만 들어보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연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시장, 거시경제 이런 쪽으로 한번 더 얘기를 같이 해볼 건데 일단은 연금이 굉장히 좀 보면 암울해지죠. 저도 이제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바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사회보장제도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일을 하면 이제 직장인이 세금을 낼 때 이제 자동으로 떼가잖아요.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는 그게 소셜 시큐리티 텍스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이제 국민연금 그 떼가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낸 만큼 가져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애초에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를 보면 국가가 기획한 거의 폰지 사기 시스템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폰지 사기를 계획했다는 게 아니라 구조를 보면 폰지 시스템과 똑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피라미드라고 하죠, 소위. 그러니까 밑에서 깔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게 유지가 되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도 계속 낳고 계속 노동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렇게 돼야만이 이게 유지가 되는 시스템인데 이 베이비 부머가 갑자기 엄청나게 늘면서 미국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후에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베이비 부머가 이제 은퇴하고 그다음에 이 사회보장 제도를 자기가 낸 만큼 가져가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남아나질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시스템이 그렇게 기획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애들이 올 거를 충분히 깔아줄 거를 기대하고 그 당시에 정치권에서 약속을 그렇게 한 거죠. 야, 니네들이 지금 세금 내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너네 은퇴해서 우리가 너네 그 노후 보장해 줄게라고 국가가 먼저 프로포즈를 해서 이제 그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정책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정책이 이제 보통 뭐 교육은 뭐 100년 대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60년대부터 이제 시작됐으니까 60년이 지났죠. 60년 이후에 이게 엄청난 사회 문제로 자리가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책을 짤 때에는 이게 정말로 100년을 봐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구나라는 게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연금 같은 거는 저는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오해 소지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거를 보험의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집을 살 때 화재보험이나 이런 거 들잖아요. 미국은 이제 하우스를 살 때 이제 화재보험 이런 거를 의무적으로 들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불이 안 나면 이 보험 내는 거를 못 가져가는 거죠, 돈을. 근데 이제 불이 났을 때 이제 돈을 여태까지 냈으니까 이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이 보상 체계로 작동을 하는 게 이제 보험 시스템인데, 저는 그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도 이제 사회보장 시스템 자체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노후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보험을 드는 거죠. 내가 혹시라도 그때 가서 돈을 못 벌게 되거나 이랬을 때 국가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국가가 이거를 강제로 들게 해놨다는 게 이제 첫 번째가 있고 이제 사보험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도 당연히 이제 내가 국가가 강제로 내니까 당연히 100% 보장을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책 시스템을 이제 기획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드러크밀러의 이제 연설을 제가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거고 지금 현재 미국 상황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암울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은 감안을 해야 돼요. 이제 드러크밀러 같은 이제 헤지펀드 투자자들은 원래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것보다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네들이 돈을 버는 케이스들이 대부분 하락에 베팅을 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태생적으로 이제 하락을 얘기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되지만 어떤 사회적인 문제는 투자 이전에 좀 암울한 것이 사실이고 지난 10년이 넘게 이제 버블이 진행이 됐었고 그게 이제 끝나고 좀 꽤 긴 시간에 암흑 속의 터널을 지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투자 공부, 뭐 경제 공부, 뭐 인생 공부 이런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던 게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좀 더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드러큰 밀러의 연설을 들으면서 좀 동의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20년대나 이제 2008년 이후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를 호황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호황은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물론 관점에 따라서 호황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산 시장은 호황이었던 게 맞죠.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은 호황이었지만 임금이라든지 아니면 원자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암울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관점에 따라서 호황이냐의 그 차이가 좀 생길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실업률이나 이제 자산 버블을 가지고 와서 호황의 기준을 잡다 보니까
실물 경제가 과연 그랬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좀 동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업률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불안정한 통계고 정부에서 아주 입맛 좋게 바꾸기 좋은 통계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실물 경제와는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왜 실물 경제, 그러니까 왜 그럼 이때를 호황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때는 이제 디플레이션, 가격이 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임금도 쌌던 시절인 거죠. 그때 임금도 굉장히 낮았고 요새 이제 조금 임금이 오른다 만다 얘기를 하는 거지. 지난 크게 보면은 30년 정도를 임금, 그러니까 노동 쪽이 굉장히 좀 많이 압박을 받았었고 좀 파워가 많이 뺏긴 그런 시기였었죠. 항상 이제 자본과 노동의 그 사이클을 봐야 되는데 이제 자본이 본격적으로 파워를 가져가기 시작한 게 이제 80년대 이제 미국은 이제 레이건 뭐 영국의 이제 thatcher 이제 수상이나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죠. 중국이 특히 부상을 하면서 그 인플레를 이제 서양에서 수출을 한 거거든요. 이제 엄청나게 소비를 했기 때문에 원래는 그게 이제 인플레로 이어졌어야 됐는데 중국이 그거보다 더 찍어내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공급이 더 많아서 생기는 착시 현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산은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실생활 물가, 프라이스는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기가 뭐 좋았다, 그 다음에 그때가 호황이었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GDP 이제 그거를 장기 추세를 이제 쭉 그려보면은 제가 이거는 뭐 다른 영상에서 계속 많이 한 얘기니까요. 2008년 이후에 장기 추세선에서 이미 이탈했고 2020년에 그 밑에 추세선에서 또 한 번 더 이탈하고 그 2008년 이후에 그 낮은 추세도 겨우겨우 지금 회복을 할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드러큰 밀러가 굉장히 전설적인 투자자이고 뭐 그런 거는 맞지만 항상 저는 이제 뭐 비판적으로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동의를 안 하는 부분들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게 됐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연금에 대해서 주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연설 다음 부분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